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비트컴퓨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컴퓨터 오늘 시원시원하게 아주 움직임 잘 나와 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빠르게 브리핑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음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컴퓨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원격 진료 관련된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원격 진료. 근데 원격 진료가 사실 엄청 핫해지기 핫하다라기보다는 좀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고 뭔가 이 수면 위로 좀 많이 드러나게 된 시기가 이제 우리 팬데믹, 이 코로나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시기부터 이게 아무래도 약간 원격 진료 테마가 하나의 테마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원래 또 시작을 한번 했으면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거잖아.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을 한번 써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이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계속 굴러가거든요. 그때 이후로도 지금 계속 굴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굴러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이슈가 하나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윤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법 개정 서비스를 확대를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들과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진료가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됨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좀 아쉬워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관련 문제들은 법 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요. 결국에는 어찌되었든 원격 진료 관련해서 비트컴퓨터가 이 원격 진료 시스템 공급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주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격 진료 테마로 당연히 엮여 있는데 요 속에서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게 되면서 오늘 강하게 한번 힘을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어쨌든 원격 진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면 위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드러난 이상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뭐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더 발전해 나가면 발전해 나갔지. 어쨌든 우리 모든 게 요즘 다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진짜 뭐 엄청 사소한 것들도 다 이제 집에서 우리 뭐 휴대폰으로 막 이제 진짜 뭐 마트 가지 않아도 지금 이제 뭐 그런 쿠팡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그냥 다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상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테마여서 앞으로도 계속 부각을 받고 움직일 거다라고 보이니까 그것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얘기 여기까지만 좀 하고 재무도 한번 보고 와야죠.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2018년도 뭐 약간 적자가 좀 나긴 했었고, 뭐 더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이 났었지. 이때는 사실 우리가 뭐 원격 진료를 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별로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이 2019년도 이 팬데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전환을 시켜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짱짱하죠. 영업이익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 잘 나오고 있고, 뭐 매출액은 사실 뭐 이때가 워낙 그때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뭐 약간 줄긴 했지만 뭐 거의 도찐 개찐이고 계속 유지 잘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 유지해주면은 유보금 계속 올라가면서 여유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부채 비율이 25%밖에 안 되고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어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무리 제가 차트쟁이라고 해도 이거는 무조건 동의한다 그랬죠. 재무가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우상향은 그립니다. 물론 여기서 성장성이 뒷받침이 더 되면서 이슈들이 더 터져 나오면 갑자기 대시세 각도로 바꿔버리면서 가는 경우들이 뭐 물론 당연히 발생하는 거지만, 뭐 그거는 약간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죠. 특수한 경우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큰 흐름상 우상향 곡선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더라. 근데 지금 위치 어디야? 대략 지금 이 정도 곡선 태우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봐도 이런 곡선을 지금 태우고 가고 있구나. 지금 완전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꺾이면 저평가가 아니게 되겠지. 근데 지금 재무적으로 전혀 꺾인 게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데 과거보다 지금 못난 게 없어. 그럼 여긴 진짜 저평가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슬슬 준비 끝내면 다시 고평가까지 강하게 랠리를 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큰 위치상도 재무적인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같이 결합해서 봤었을 때 메리트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흐름으로 넘어와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 흐름대로 잘 가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최근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자리를 좀 잡기 시작을 하고 있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년 이때보다 지금 못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특히나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변수들이 있었던 라인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이때보다 못난 게 없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근처에 온 상황에서 우상향 곡선을 또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저점만 잡아주면 뭐야? 잡아만 주면 이제 다시 이 곡선을 완성을 시키면서 상단 라인까지 가는 저 17,000원 요 정도 구간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영역에서 준비를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준비가 끝났다라는 신호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끝났다라는 신호는 이제 요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 끝납니다. 8,000원 지금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8,000원만 돌파를 확실히 넘어서 주면 이 종가로 넘어가 주면은 이때서부터는 요게 지금 힘싸움하고 있어서 그래요.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자웅을 겨루고 있다 보니까 요 속에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건데 돌파가 나온 순간부터 매수세가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보통 탄력을 쫙 붙이면서 움직이는 거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하다 돌파 나오면 슈팅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만 돌파가 만들어지면 그때서부터 강하게 슛을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8,000원짜리를 언제 돌파하냐 이것만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고 항상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돌파 나오면 그때서부터 슛이거든요. 그냥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야. 돌파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슛을 타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단순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자리는 괜찮은데 지금 결국에는 돌파를 어차피 해줘야 되는 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8,000원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큰 시세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지금부터는 저거 돌파하는 걸 봐야 되는데 돌파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사실 1cm 모자라거든요. 1cm 모자라. 1cm 모자란데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럼 이거 지금 바로 돌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준비는 잘 해놓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꼬리목 만들고 여기서 계속 건드리면서 거래량 뽑고 난리치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준비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바로 갈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좋은 얘기 해놓고 갑자기 이런 얘기해?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빠바방 치면서 가는 그림이 좀 애매해요, 지금.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오늘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 바로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큰 거래량들이 분명히 신호탄이 돼요. 나중에 되면 이걸 토대로 이 힘을 바탕으로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신호탄으로서 보통 그림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추진력을 얻는 도구가 돼요, 정말로.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거는 힘이에요, 힘. 힘이라는 거고 우리가 힘을 무한정 쓸 수 있나요? 지구상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주상에도 없을 것 같은데 무한정 쓸 수 있는 힘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다가 이 기름을 넣었어요. 뭐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넣었어. 한 번 넣었다고 그걸로 영원히 갈 수 있나? 못 가죠.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내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연료량은 한정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트컴퓨터라는 종목도 이 거래량을 에너지로 놓고 봤었을 때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 에너지 사이즈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연료통이죠, 연료통. 근데 그 연료통을 너무 많이 썼어요. 연료통에서 연료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돌파하는데 사실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중요한 자리들은 넘어가는데 힘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했는데 힘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유소 가야지. 주유소 가서 연료를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낼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연료를 채워주고. 그래서 뭐 물론 바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이 경우가 가능하려면 어떤 경우여야 되냐면 비트컴퓨터의 연료통 사이즈가 내가 그냥 저기 일반 승용차 SUV급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그래서 다 쓴 줄 알았더니 얘가 알고 보니까 탱크인 거예요. 탱크야, 탱크. 비행기 아마. 그래서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안 나온 거다. 나 지금 아직 꽁쳤다고 표현하기 좀 그래. 숨겨놓은 연료통 사이즈 엄청 큰데?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이 거래량을 차라리 한 방에 제껴버리면서 이걸 완전히 땅꼬마로 보이게 할 정도로 큰 거래량을 뽑으면서 넘어가면 가능은 합니다. 그 경우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서 우선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연료통 사이즈가 이만해. 그 중에서 고작 이거 쓴 거다라고 하면 더 큰 거 뽑으면서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보통은 눌림을 먼저 거치고 주유부터 해주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쓴 것도 맞고 더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매도 물량이 항상 나와야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트 가서 달걀 살렸는데 달걀이 없어요.
계란 살라는데 없어. 그럼 내가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성립 못하는 거죠.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매도 물량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세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어쨌든 물량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아까 그 경우는 가능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눌림 자리를 좀 먼저 주고 이 정도 자리에서 다시 힘을 좀 모아가지고 주유를 좀 해주고 뭐 요렇게 흐름 태우다가 이렇게 보낸다든지 조금 더 박스를 그리다가 보낸다든지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조금은 아니고 사실 많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약간 눌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지만 큰 흐름상 봤었을 땐 너무 기대가 되는 영역이에요. 8,000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랬든 여기서 그랬든 여기서 그랬든 항상 터지는 자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8,000원만 뭐 지금 바로 제압을 해주던 눌렀다가 시간을 조금 보내고 해주던 제압만 해주면 그때서부터는 강력 슈팅이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강하게 힘붙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진입 타점은 사실 지금은 좀 늦었고요. 자리가 애매하잖아요. 돌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사이즈에선 보는 게 아니고요. 아싸리 눌림을 보여줬다가 눌림목에서 확실히 반등 나와주는 패턴 나오면 그때 공략을 해서 이 손절가 짧게 잡고 보시면서 터져주면은 쭉 끌고 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차해서 내가 나 이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거 싫다. 사실 이게 마음고생이 되게 심한 구간이거든요.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이거 싫다. 그냥 깔끔하게 싸움은 니네끼리 해. 이건 니네가 먹고 난 조금 덜 먹을 테니까 대신 너네가 이기는 쪽에서 전리품은 내가 다 챙겨간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8,000원 넘어가고 나서 요 근처 언저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자리가 1차 목표가 구간입니다. 터지기만 하면 돌파만 나면 대슈팅 구간이긴 한데 그 말인즉슨 원래 기회와 위기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여기서 실패하는 순간 박스권 고점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단까지 조금 내려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었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중요 구간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여기서 분할로라도 익절 1차 목표가 삼아서 분할로라도 익절을 조금 해놓으시고 남은 물량은 버틸 수 있잖아. 수익 챙긴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전이 뭐 여기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본전만 안 끼면 수익 챙긴 게 있으니까 그냥 버티다가 가주면 땡큐 하면서 쭉쭉 끌고 가시면서 다음 목표가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안 가줘도 어차피 수익 챙겼으니까 본전에서 털면은 플러스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기가 용이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익절 내일 반응 한번 살짝 보세요. 바로 양봉 치면서 가는 그림 안 나오면 이거 조정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바로 절반 정도 익절해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목표가 라인은 제가 봤을 땐 우선 한 방에 끌어올린다라 그러면 이 정도 파동 사이즈 모아놨으니까 우선 이 정도 한 방에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3,000원, 14,000원까지도 바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다음 목표가는 13,000원, 14,000원 놓고 보시고 사실 이거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추세 영역으로 가는 거긴 한데 그건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바로 직후 목표가는 8,000원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한 14,0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 잡아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드렸고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충분히 기간적으로는 터질 시기가 되어가고는 있는데 이번에 여기 8,000원 정도 자리만 돌파를 해주면 그때서부터 끝이 엄청 강하게 슈팅 치면서 한 방에 갈 거예요. 비트컴퓨터는 원래 한 방에 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8,000원을 제압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만 돌파하면 그냥 바로 슈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8,000원 언제 돌파하나만 지켜보고 계시면 되는데 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바로 쏜다라는 게 약간 그림이 애매해졌어요. 왜냐면 여기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그 말인즉슨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힘을 많이 썼어요. 힘을 많이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보통 터지면 쉬어주는 구간을 보통 단기적으로 마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돌파하기 전에 터졌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눌림부터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요 눌림을 견디실 자신이 없으면 내일 바로 양봉으로 잡아먹는 그림이 못 나오면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 분할익절이라도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게 심리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지금 8,000원짜리기는 하니까 이 자리를 이 1차 목표가로 삼아서 분할익절 한번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바로 가는 그림 나오려면은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제끼면서 이 거리랑 한 방에 제끼면서 완전히 땅꼬마처럼 보이는 거리랑 만들면서 그냥 가는 경우라면 가능한데 보통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라서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진입 타점 보실 분들은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요런 자리들 근처 아마 요 정도 것 같은데 요 정도 근처에서 반등 나올 때 손절 짧게 잡고 공략해 보는 건 가능하고 계속 똑같이 1차 목표가 8,000원 잡고 보시고요. 다만 8,000원만
8,000원만 돌파 나오면 그때서부터 대슈팅으로 갈 거거든요. 어차피 준비도 충분히 잘 되어 있고 큰 흐름상 위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리 돌파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제가 봤을 땐 바로 이 정도 파동 모아놓은 만큼 그대로 모아놓은 만큼 터뜨리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볼 수 있는 자리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영역까지는 바로 직행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니까 요 자리 제압해주면은 13,000원, 14,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뭐 아싸리 내가 이거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거 싫으면 8,000원 돌파까지 나오는 거 보고 요 정도 영역에서부터 공략하는 게 훨씬 뭐 덜 먹겠죠. 당연히 덜 먹겠지만 전리품만 챙겨간다는 마인드로 보실 분들은 8,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나서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 때 13,000원, 14,000원 정도가 다음 목표가 될 걸로 보이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다뤄드렸기 때문에 요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